자, 정화와 다른 청강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정화와 간목. 정화역의 간목은 정인이다. 자, 목생화로 정화역에 있어서 간목은 목생화로 나를 생해주죠. 나를 생해준 건 뭐다? 인생아. 자, 인성이죠. 근데 간목은 플러스, 정화는 마이너스. 극이 다르니까 정. 그래서 정인입니다. 정화의 간목은 정인으로서 정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화가 간목을 만나게 되면 간목은 마른 나무로서 정화를 잘 생조해주는 정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 좋다. 앞에서 설명했죠. 간목은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정화가 약한 불인데 간목이 불을 세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간목은 마른 나무로서 수기를 흡수하여 정화에 공격하는 개수 등의 위기로부터 정화를 구해줄 수 있다. 자, 정화는 개수가 수국화로 극을 하죠. 그런데 간목은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산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물기를 잘 빨아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을목은 순목이기 때문에 을목은 물기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물이 있더라도 이 개수가 정화를 끄트려게도 우리가 이제 제습기처럼 물을 쫙 공중에 떠 있는 물을 쫙 빨아들이죠. 개수라는 것보다 공중에 떠 있는 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물을 쫙 빨아들여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숯 같은 거를 타담한 숯을 우리 이제 집에다가 한때 유행했었죠. 집에다가 놔두면 뭐다 습기를 제거해주고 냄새도 제거해준다 이런 이야기 해서 한때 그 장식으로 그런 타담한 숯을 많이 한 적이 있었죠. 숯을 많이 타담한 숯은 뭐다 그 공기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그 많은 그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한때 많이 설치하고 그랬었죠. 그런 원리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목은 마른 나무로서 수기를 흡수하여 정화에 공격하는 개수 등의 위기로부터 정화를 구해줄 수 있다. 살인상생. 정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도와주게 되고 머리의 전도 빠른 특징이 있다. 다만 목다화식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정화가 불인데 약한 촛불이라고 약간 조그마한 불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아궁에다가 불은 조그마한데 거기다가 잔뜩 나무를 집어넣으면 산소가 안 통하죠. 그래서 오히려 나무가 많으면 목다화식 화가 질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염려해야 된다.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잘 안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금이 잘 쪼개져야 불이 더 잘 타오를 수 있다. 그래서 벽갑이라고 했죠. 이 경금이 나무 간목을 쳐서 장작처럼 뻐개서 잘 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것을 벽갑, 쪼갤 벽자죠. 이 간목을 경금이 쪼갠다. 그런 말이죠. 벽갑. 그 다음에 정화와 간목이 있으면 간목은 정화죠. 인성이죠. 정인이죠. 그래서 교육입니다. 거기에다가 경금은 뭐예요? 재성이죠. 정제입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을 의미해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말하기 때문에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을 말한다. 그래서 정화, 간목, 경금이 있으면 머리의 전이 빠르고 현실 감각도 뛰어난 좋은 사주이다. 자, 정인이 있으니까 공부 잘하겠죠. 우리가 인성을 공부로 봅니다. 인성을 현재는 이제 인성을 교육으로 보는데 인성을 공부로 보기 때문에 정인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할 수 있어요. 특히 간목은 큰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목은 큰 교육. 그래서 좋은 인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또 경금은 뭐예요? 정제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도 있어요. 허공에 들뜬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감각이 있다. 그래서 이 정화, 간목, 경금이면 공부도 잘하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현실 감각이기 때문에 이상에 치우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 감각도 매우 뛰어난 좋은 사주다. 경금이 없으면 아는 것은 많은데 현실 적응력이 떨어져서 제야 선비에 불과하다. 그냥 공부만 하는 선비 있죠. 그런 선비는 현실 감각이 떨어진 그 선비에 불과하다. 즉 재물과는 거리가 있는 가난한 선비에 부족하다. 갑자기 뭐죠? 옛날에 그 허생전인가요? 허생전 맞습니까? 대동강 팔아먹은 사람이요? 대동강 강물을 팔아먹은 사람? 책만 있다가 마누라 하도 볶으니까 나가서 그 사람들 좋은 머리로 사기쳐가지고 뭐 허생전이 맞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 옛날 선비들이 뭐 현실감 없는 거를 많이 빗댔었죠. 그래서 이 가난한 선비인데
허생전은 아마 허생전일 거예요. 그게 연암 박지원의 작품인가요? 거기서 공부만 하다가 나가서 이제 상업에 눈을 떠서 아마 그게 이제 실학사상을 좀 그때 아마 나온 그걸 작품을 하는데 실학사상을 뒷받침하는 어떤 소설을 할 수 있겠죠. 학문도 실용적인 학문이 이제 실학사상이 이제 학문도 실학상 현실적으로 실사구시 정신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었으면 좀 동떨어진 이야기 한다. 그냥 글 읽는 서생에 불과할 뿐인 거죠. 그래서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실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리보다는 명분만 우선하게 된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재성이 강해서 그런지 좀 실리파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간목이 없고 경금만 있는 경우에는 재물만 있죠. 인성이 없고, 그럼 정화가 경금에 의해서 무시당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 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성이. 자, 인성은 우리가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도리,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친정도 될 수 있고, 여자분들한테는 친정도 될 수 있고, 보통 인성은 뭐예요? 나를 키워준 거잖아요.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뭐 부모님도 되고 뭐 다 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되는 거죠. 공부도 나를 키우는 거잖아요. 인성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죠. 인성이 없으면 얘가 싸가지가 없다. 그렇죠? 뭐 그것도 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잘 키우는 거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격이다. 자, 간목이 기신이 되는 경우, 기신은 뭐라 했죠? 용신에 반대되는 것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간목이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 즉 수가 없고 목이 너무 많아서 목다화식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금 등이 있어서 경금이 목을 쪼개어서 이게 벽갑이라고 그랬죠. 경금이 목을 쪼개어서 목다화식은 안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없어서 정화가 많은 목에 휘둘려서 타는 것과 같이 휘발유통을 짊어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현상이다. 즉 자기 머리만 믿거나 머리를 너무 굴리다가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함정에 빠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성실성보다는 요령만 믿었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 수가 적당히 있어서 이렇게 통제를 하면 좋은데 목화만 많은데 이제 도끼로 장작만 많이 패주면 불이 한꺼번에 타가지고 이게 자기가 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걸로 이제 그런 비슷한 비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목과 정화와 을목은 승목이라고 그랬죠. 자, 을목은 간목에 비해서 대단히 안 좋다. 자, 을목은 수성이 강해서 수성이 강해서 물기가 있다는 소리죠.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연기만 내서 먹생화가 안 되는 현상이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경우는 매사가 지체되거나 변질될 확률이 많다. 단 정화가 통곤한 상태에서 지지가 사오미 인호술이 있는 경우는 잘 타오를 수 있다. 통곤한 상태는 뭐예요?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사오미는 뭐예요? 이 사오미는 뭐예요? 여름의 화국이죠. 인호술은 삼합이에요. 인호술 화국이에요. 그러면 정화가 밑에 사오미 인호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앞에서 그 땅에서 샘이 마르지 않게끔 계속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정화가 밑에 사오미라든가 인호술이 있으면 정화가 계속해서 힘을 받은 거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허공에 떠 있는 게 밑에서 계속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힘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는 잘 타오를 수 있어서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을목이 경금이 있는 경우는 을경합이 되어서 정화가 금을 녹이기 쉽지 않다. 왜? 경금이 을목 쪽으로 가버려서 합을 하니까 그래요. 편인은 을목이다. 정제를 변질시키고 있다. 이거는 이제 편인, 정제는 앞에서 설명이니까 참조하시고요. 편인은 자, 나를 생겨주는 거니까 목이요. 근데 정화가 음이죠. 그러면은 편인은 뭐예요?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음의 목이기 때문에 을목인 거죠. 그래서 을목은 편인입니다. 임기응변성이 강해서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편인은 불로소득을 누리기도 한다. 자, 정화와 병화. 이건 아까 정화 입장에서는 뭐예요? 병화가 쓰면은 뭐다? 자기는 비얼리인데 낮에 태양이 떠 있으면 자기 존재감이 있다 없다? 없다. 2인자. 그렇죠? 자, 정화는 병화를 싫어해요. 정화 자신이 존재감이 상실되죠. 태양이 떠 있으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죠. 즉 무력해져서 의욕이 상실되고 박력이 없어진다. 또한 판단력도 저하게 된다. 그 결과로 소신껏 자기를 하지도 못하는 현상도 있다. 정화가 병화를 만나면 엉뚱한 짓, 기상천외 일을 하고 난다. 낮에 등불을 켜고 뭔가 찾으러 다니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즉
해가 떠 있는데 아주 밝은 해가 떠 있는데 거기에 후레쉬 들고 막 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엉뚱한 거죠. 한습한 상태에서는 정화도 병화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좋다. 왜냐하면 습기가 있을 때는 병화가 있어서 습기를 말라줄 수가 있죠. 정화가 자기 힘으로 금을 녹이지 못할 때 병화가 이를 녹여주면 좋다. 자, 병화는 정화가 음양이 정화를 이룬 것이고 낮이나 밤을 활용할 수 있어 좋긴 하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병화한 뜻은 정화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자, 정화끼리는 뭐야? 서로 힘을 합치겠죠. 같은 정화끼리는 일장일단이 있다. 즉 정신적인 면에서는 집중이 잘 되는 현상이 생긴다. 같은 정화가 힘을 합치니까요. 즉 빛이 밝아지긴 하겠지만 빛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즉 열 플러스 열 실생활에는 도움이 되지만 빛 정신적인 활동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화가 열을 의미할 때는 합치면 두 개의 열이 합치면 어떻게 해요? 더 활발 타오르면서 뜨거워지잖아요.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빛은 합쳐봐야 그게 좀 창난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도움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병화가 임수를 좋아하는데 정화가 임수와 합이 되어버려 병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정임합목. 정화와 임수는 뭐다? 합을 해서 뭘 만든다? 목을 만든다. 정입합목. 정화가 신약한 경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즉 정화가 신약한데 특히 개수가 오는 경우 다른 정화가 힘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다. 두 정화가 합쳐지면 불꽃이 확 일어나듯 일절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자, 정화 무토는 뭐예요? 큰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화는 조그마한 불이고. 자, 무토도 일장일단이 있는데 좋은 점은 개수가 와서 정화를 꺼버릴 수 있다. 수국화로 개수가 정화를 깨버리려고 하는데 무토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무게합화. 개수를 합을 해서 뭘로 바꿔줘요? 불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정화한테 뭐예요? 힘이 되죠. 내가 불인데 불로 바꿔주니까 나를 끌어오는 물을 무토가 합을 해서 그 개수를 뭘로 바꿔요? 화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토가 쓸모가 있죠. 개수가 있는 경우는. 자, 무토가 상관이죠. 개수와 합을 하여 개수 칠살로부터 정화를 보호할 수 있다. 칠살은 편관하고 같은 말인데 안 좋은 역할을 할 때 칠살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이해 못하신 분들은 다음으로 넘길게. 그냥 설명 안 하고 넘기겠습니다. 육신론으로는 상관, 앞에서 한번 했죠. 무토, 상관을 제대로 쓰려면 상관을 극할 수 있는 인성을 쓰는 상관 표현할 수 있는 목이 있어야 된다. 즉 간목 또는 을목이라도 있으면 무토의 기능이 잘 쓰일 수 있다. 즉 무토가 습기를 빨아들여 목으로 하여금 정화에 불을 붙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화가 토가 많아 무토가 있으면 첩첩산중의 정화라서 빛이 가려져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예컨대 첩첩산중에서 조그마한 촛불 하나 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의미가 없죠. 그럴 경우는 무토가 귀신을 역하게 하는 경우는 목극토가 있으면 좋다. 목이 있으면 좋다. 왜? 목이 토를 제압을 하니까. 그리고 또 목이 화를 목생화로 생해주니까. 좋죠? 즉 화에게 있어서 화의 큰 산중에 조그마한 불빛은 의미가 없는데 그 산을 누를 수 있는 목이 있고 목생화로 정화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다. 그런 얘기죠. 여자가 정화일주 경우 목이 없어서 성간 폐인이 안 된 연혼간에 무토가 있으면 상관의 특성을 갖는 파격적인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무토와 부모와의 갈등이 있거나 결혼을 한 경우에도 자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관은 뭐죠? 관을 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여자가 이렇게 있고 정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무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은 뭐예요? 마이너스. 무토는 뭐예요? 플러스. 화생토. 그럼 정화가 화생토. 토를 생겨주죠. 그러면 내가 생겨주는 것보다 식신 아니면 상관이다. 근데 이게 다른 뭐다? 상관. 같으면 식신. 그렇죠? 이 무토가 상관인데 상관이라는 건 뭐죠? 상관.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깬다는 거예요. 관을 상하게 한다. 사람 인변에 여기 있네요. 상관.
관은 뭐예요? 여자한테 관은 남편이에요. 이 관을 상하게 한다. 남편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무토가 관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 남편은 뭐냐면 임수예요. 임수. 왜냐하면 나를 극하는 건 뭐예요? 이 나를 극하는 건 수죠. 수극화니까. 그러면 수 중에서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는데 임수는 뭐다?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임수가 정관입니다. 정관. 개수는 편관이 돼요. 편관. 이렇게 되는데 자 임수도 정관이고 개수도 편관이기 때문에 둘 다 남자예요. 그런데 이럴 때 여자 정화일주의 경우 목이 없어서 상관 폐인이 안 된 경우에 연월간에 무토가 있으면 이 무토가 있으면 상관의 특성을 갖는 파격적인 결혼을 할 수 있다. 상관은 뭐예요? 관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결혼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이 있거나 결혼을 한 경우에도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화 기토. 무토는 건토로서 산에 있는 토는 주로 메말라 있죠. 물을 안 주잖아요. 산에 물은 줄 수가 없죠. 비가 올 때만 물을 맞고 나무가 뿌리에 물을 저장했다가 자기가 한다고 하죠. 수를 제압할 수 있는 작용은 있으나 무토는 이제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수를 제압할 수 있어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토는 습도 항상 우리가 이제 물도 주죠. 이 집 주변에 있는 거는 논이나 전답은 항상 우리가 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촉촉히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열기를 빼앗는 역할도 하고 빛을 꺾기도 하기 때문에 기토에서는 정화는 좋지 않다. 열을 많이 흡수해 버려요. 자, 여러분들 햇빛이 내리쬐을 때 산하고 논이 있을 때 논에 이제 벼가 자라면서 물이 있죠. 그러면 태양 열을 누가 더 많이 뺐을까요? 논밭이 더 많이 뺐겠죠.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평면으로 열을 받기 때문에 많은 열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한 정화에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간목을 합거하기 때문에 역시 기토는 좋지 않다. 왜? 기토는 갑기 합토로 간목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간목은 뭐예요? 아까 정화에게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인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벽갑을 해서 불을 생해줄 수도 있는데 이 기토가 간목을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갑기 합토로 끌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수는 정화를 빛내주는 유정한 관계인 반면에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 하여 정화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되는 일이 없다. 자, 정화는 뭐하고 합을 하죠? 임수하고 합니다. 정임 한목. 정 플러스 임 한목. 그런데 기토 탁임. 자, 이 기토는 임수를 만나면 흙탕물 돼버려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주. 그래서 큰 물을 만나면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또랑이나 이 작은 전답이 큰 물이 오면은 흙탕물 돼서 떠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탁임되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능력 발휘가 안 돼서 별로 풀리지가 않아 능력 발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화가 너무 폭발적으로 화기가 강한 경우는 기토로 화를 조정할 수 있다. 왜? 화생토로 기토는 뭐다? 물기가 있기 때문에 열을 빼앗을 수 있어요. 화에. 그래서 화가 너무 강할 때는 그 화의 기운을 뺏을 수 있다. 기토가 열을 이용해서 뺏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즉 신앙하는 정화인 경우는 기토가 정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설기라는 것은 기운을 빼는 거. 화생토로. 자, 정화가 기운이 강한데 토가 젖어있는 토예요. 그러면 젖어있는 토를 어떻게 해요? 화가 비추면서 말리죠. 말리려면 뭐가 돼요? 열을 내보내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화 경금. 정화는 용광로라고 보면 경금은 뭐예요? 재련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쓸모가 있어요. 자, 정화에게 경금은 자기의 할 일, 즉 경금을 재련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또한 목이 많아도 경금이 목을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이거를 벽갑, 쪼갤벽. 그래서 벽갑 할 수 있기 때문에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목다화식을 염려 안 해도 된다. 아궁에다가 그냥 통째로 나물 집어넣으면 불이 꺼질 수 있겠지만 잘게잘게 쪼갠 그 장작을 넣는 것은 오히려 불을 잘 타게 도와주는 거죠. 양간이 정관을 좋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경금이 정관이 정화를 좋아하게 된다. 양간이 정관을 좋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경금이 정관인 정화를 좋아한다.
양간이 뭐가 있어요? 갑, 병, 무, 경, 임이죠. 자, 정관의 갑의 정관은 뭐죠? 자, 갑은 뭐예요? 목이죠. 목을 극하는 거 뭐죠? 목을 극하는 거는 금이죠. 이거 갑은 플러스예요, 전부. 자, 플러스. 정관이면 전부 음양이 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양인데 극을 하는 거 뭐죠? 목이니까 금이어야 되겠죠. 금이 뭐예요? 경금 신금이죠. 그런데 음이 달라야 되니까 신금이죠. 이 신금 뭐예요? 마이너스죠. 근데 신금 뭐라고 했어요? 면도칼. 작은 칼 했어. 작은 칼이 큰 나무. 감목은 큰 나무로 했잖아. 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낫이 무디어져 버린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자, 병금의 병화의 정관은 뭐죠? 병화를 극하는 건 뭐예요? 화극 수극화죠. 수는 뭐예요? 임수 개수가 있죠. 근데 정관이니까 음양이 달라요. 그럼 뭐예요? 개수죠. 개수. 이해하시겠죠? 자, 개수는 뭐다? 안개라고 그랬어요. 안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자, 무토를 극하는 건 뭐예요? 을목이죠. 목은 뭐예요? 같은 의니까 편관인 거고, 자, 을목은 뭐예요? 정관이죠. 을목은 마이너스니까 정관이죠. 그런데 무토 큰 산에 이 을목 조그마한 나무 하나 심어졌으면 모양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자, 경금을 극하는 건 뭐예요? 금을 극하는 건 화죠. 화에는 뭐가 있다? 병정 있죠. 병정. 근데 정화는 뭐죠? 정과는 뭐죠? 음양이 달라야죠. 그러면 정화예요. 정화. 이건 다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화는 용광로이기 때문에 용광로 속에다 금덩어리를 넣으면은 재련이 잘 되겠죠.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임수의 정과는 뭐죠? 임수가 뭐죠? 수죠. 그러면 수를 극하는 건 뭐예요? 토국수. 그럼 토는 뭐가 있어요? 무기. 근데 정관이기 때문에 음양이 다르면 뭐예요? 음매토해야 되겠죠. 그럼 기토죠. 자, 기토는 뭐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자, 개수도 마이너스. 그러면 자, 기토는 뭐예요? 정답이에요. 임수는 뭐예요? 큰 물이에요. 장 맞을 때.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기토탁임이라고 그랬죠. 흙탕물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랬죠. 물이. 임수가 전답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려. 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양간이 정관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간목은 신금을 싫어해요. 맨날 깔짝깔짝 긁기만 하니까 확 안 긁어주고 확 안 잘라주고 칼로 예리한 칼로 맨날 긁기만 하죠. 병화는 이 개수 안개가 막아버려서 싫어하고 무토는 무토에 뭐가 있어야 돼? 간목 큰 나무가 심어져 뭐 있잖아요 산에. 근데 을목이 조그마한 나무 하나 심어졌으면 이쁩니까? 안 이쁘죠. 근데 경금은 정화를 좋아하고 임수는 기토를 싫어해요. 왜? 기토타기 만드니까. 그래서 양간이 정관을 좋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경금이 정관인 정화를 좋아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정화 신금 이거 이야기했어요. 신금은 뭐예요? 다듬어진 보석인데 정화는 뭐다? 용광로. 다듬어진 보석을 용광로에다 넣으면 뭐예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짓거리. 자, 정화가 신금을 보게 되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게 돼서 좋지 않다. 신금이 이미 세공되어진 거인데 정화로 다시 완성된 보석을 다시 녹이게 되어서 안 좋다. 즉 다 된 밥에 콧밥 들이는 격이다. 엉뚱한 짓 쓸데없는 짓거리다. 정화일주에 연간에 신금이 있으면 조상의 쓸데없는 짓에서 조상대 집안이 망하게 되고 월주에 있으면 부모나 형제가 시주에 있으면 자식대에 쓸데없는 짓을 해서 망하는 집안이다. 편제이기 때문에 주색잡기 등에 빠질 수도 있다. 자, 금묘화실 배웠죠? 금묘화실. 자, 연간이면 뭐예요? 조상. 월간에 있으면 부모나 형제. 자, 시간에 있으면 뭐다? 후손. 자, 그랬죠? 자, 정화에게 신금이 좋은 경우는 병신합수로 병화를 제거하여 주는 경우는 자기의 존재감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좋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병화는 하늘의 태양 플러스 정화는 뭐다? 지상의 불. 그러면 정화는 항상 몇 인자? 2인자. 햇빛에 가려서 별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병화를 없애고 싶어요. 어떻게 없앤다? 병신합수. 그래서 신금과 합을 한다. 이때는 자, 정화는 신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미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경우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신금을 좋아하는 경우는 이 병화를 제거해버리니까 병신합수. 신금이 병화랑 합을 해서 병화가 없애져요. 그러면은 이 정화가 존재감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왜?
병화가 있을 때는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신금이 와서 병화하고 합을 해서 없애주니까 정화가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신금을 좋아하지 않지만 왜? 다듬어진 보석인데 빠뜨리니까 안 좋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경우는 이 병신 합수를 하는 경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정화 임수, 정임 한모가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정화가 임수를 만나면 정임 한목이 되어 좋기도 하고 또 자기 명예 또는 자기 자리를 굳힐 수 있어서 당당히 자기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임수가 뭐예요? 정관입니다. 수가 뭐예요? 나를 극하니까 정합정에서는 수국화로 나를 극하기 때문에 관이에요. 그런데 같으면 음양이 같으면 뭐예요? 평관. 근데 음양이 다르면 뭐다? 정관. 자, 정은 마이너스, 임수는 플러스. 그러니까 정관이 되는 거죠. 수기가 왕하여 수가 통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음란하고 다정다감한 것이 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다. 즉 정화의 본분인 경금을 녹이려고 하지 않고 임수와 연애만 하려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수기가 왕한 경우에는 정임한목이 원래대로 음남지압이 된다. 그래서 정임한목의 수기가 왕한 경우는 음란지압으로도 본다. 나중에 배웁니다. 자, 임수가 병화를 충고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화가 임수를 남편처럼 의지한다. 임수와 정화를 시기하는 것은 계수이다. 정임 한목을 정화하고 임수는 한목을 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시기한 것은 계수다. 자,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는 안개. 자, 계수가 빛을 가리는 안개나 눈보라가 되거나 정화의 불꽃을 꺼버리게 하는 등 정화에게 칠살. 자, 칠살은 뭐예요? 편관이에요. 편관인데 나를 극하는 건데 음양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칠살이라고 그래요. 정화가 계수를 좋아하는 경우는 정화가 무토에게 설기를 많이 당하는 경우, 정화가 화생토로 무토를 설계해주는데 정화는 약한 불이에요. 무토는 큰 산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불이 큰 터에다가 자기 길을 뺏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개수가 와서 무게합화를 해버려요. 개수하고 합을 해서 화로 바꿔주니까 내가 약한 화인데 화를 만들어주니까 좋죠.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빛이 무토 위에서 가리는 경우, 이런 경우 이 설기를 당하는 경우에 개수와 무토가 합거해서 나에게 힘을 주는 경우, 왜 비견 급제로 들어오죠. 비견으로 들어와서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화는 간목, 경금, 임수는 좋아하고 정화부터는 일장일단 있고 을목, 병화, 기토는 신금, 개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한번 자, 물상론으로 정화는 밤에 빛나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된다? 밤에 태어나거나 대운이 행운의 시간이 밤으로 흘러졌다. 자,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정화와 간목은 좋죠. 자, 벽갑이라고 그랬죠. 벽갑. 그래서 나무를 장작을 패가지고 정화를 불을 확 타게 해주니까 좋다. 을목은 승목이라서 좋지 않고 연기만 낸다고 그랬죠. 연기만 한다. 병화는 정화한테는 안 좋아요. 왜? 나를 가려버려요. 나는 2인자로 전락시켜버려요. 낮에 별의 존재를 볼 수 없게 해요. 햇빛이 해가 뜨면 나는 사라지는 거죠. 정화 두 개면은 힘이 세지죠. 그래서 정신력도 좋아지고 뭐 연구나 기도에 도움이 되고 정화부터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다만 좋은 경우는 뭐다? 조용한 산골짜기에 촛불 켜놓은 현상에서 좋지 않는데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왜 이 세모 찾았냐? 자, 개수가 정화를 재수가 무토와 합을 해서 개수를 정화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와서 정화를 수국화로 깨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무토가 와서 개수와 합을 해서 화로 만들어주니까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좋다. 자, 정화와 기토는 좋지 않다. 왜? 자, 간목을 갑기합도로 끊어가요. 간목하고 합기하고 갑기합도. 하고 임수는 탁수로 만들어 버린다. 왜냐하면 기토탁임으로 임수가 탁수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기토가 임수를 탁수로 만들어 버리죠. 이해하셨죠? 이유는 각기합토로 간목을 확보해 버려서 간목이 정화를 좀 활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또 임수가 오면은 이게
기토가 기토타김으로 흙탕물 만들어 버려서 좋지 않다. 물은 맑아졌죠. 자, 정화와 경금은 좋죠. 경금은 정화할 일이 있다. 뭐냐면 이 정화는 뭐다? 정화가 이 경우 정화는 뭐다? 용광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용광로가 철을 경금을 넣어서 뭐다? 재련한다. 그 말이죠. 정화와 신금은 좋지 않아요. 왜? 신금은 세공된 보석이란 말이죠. 신금은 세공된 보석인데 이거를 갖다 용광로에다가 열이니까 용광로에다가 던져버리는 격이에요. 그래서 망치는 격이라서 좋지 않다. 아시겠죠? 자, 정화 임수는 임수는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빛나는 등불이 된다. 임수는 이게 맑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임 한목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화 개수는 빛을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안개이기 때문에 안개 속의 촛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썩 좋지는 않고, 그 다음에 또 무게합화해서 이때는 무토가 오면 좋겠죠. 무토가 오면 무게합화로 해서 이때 빛을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이 경우 무토가 와서 무게합으로 하면 좋아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